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이후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너무나 충청도스러운 화법이에요. 1심 판결 두고 보자. 2심 나와도 또 가면 또 대법원 확정 판결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심을 끝까지 드러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윤통을 벌이는 순간 본인을 지지했던 그 강성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절연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끝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식으로 갈 거라고 좀 봅니다. 다른 의미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히려 모호한 메시지, 뭐 절연이 아니고 절한이다, 전환이다 하다가 이번은 오히려 훨씬 더 이쪽으로 강경하죠. 저는 오히려 그 장동혁 대표가 밝힌 입장문은 정말 솔직한 입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공천을 통해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겠다. 그냥 윤핵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핵관 하겠다는 얘기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또 나왔는데 장동혁과 절연하지 않으면 보수는 끝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당내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거죠. 물론 뭐 전면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어떤 지원군이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이제 그 국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그마한 내전에서 큰 내전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고 서로 간에 너는 천군, 나는 백군 이런 식으로 명확한 자기의 노선을 밝히고 이제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권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신동국 최고위원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절연해야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시간이라는 변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직도 당원들은 억울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연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럼 이게 당이 확 바뀌고 그러느냐. 이들의 마음도 변화할 때 그 즈음에 이 적당한 시기에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식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언제 변하냐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이제 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는 그런 리더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안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 이거는 이제 필패의 길로 가는 거죠.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윤통과 절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영남권 의원들 대부분 사서에서 만나면 해야지라고 다 얘기해요. 신동욱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권파인데도. 그런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은 특히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절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배신자로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한테 찍히는 강성 당원들한테 밉보이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건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를 두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장동혁 대표를 너무 비판해서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내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이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당원들의 상당수가 아마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시리에 빠지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까 좀 안 됐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뽑아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장 대표의 생각이 저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 대표가 앞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나와서요. 지기현 판사의 확신 없는 떨림이라고 얘기했는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도요. 이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서 허점이 많이 보였나 봐요. 아니 뭐 저도 허점을 많이 봤는데 다른 허점들을 서로 봤나 봐요. 정반대해서 본 것 같습니다. 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적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선거 치료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이 금융 치료 뭐 이런 것처럼 선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번에 1심 판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위헌일이 명확한 거고요. 어떻게 범죄 내란죄라는 가장 무서운 죄에 이제 중형이 선고됐는데 함께 가겠다는 얘기는 당대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위헌정당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한다라고 아마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물론 시간이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내내 이제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의 후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마 엄청난 공세를 필 겁니다. 보수가 보수를 벌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겪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겪었는데 최근에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예요.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그 절연에 대해서 좀 용인을 좀 해달라.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을 좀 편하게 좀 놓아주는 메시지를 한번 내달라라는 글을 보내요. 또 이제 제가 실수할까봐 그 어느 의원이 보냈는지 몇몇 의원이 보냈는데 답장이 아직 안 왔어요. 그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1심 선고 난 이후에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답장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신 의원들 이름은 될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하실 거 미리 좀 해주시죠. 윤상현 의원하고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오.